안녕하세요, 기현이에요. 여러분은 생산자인가요? 소비자인가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목차를 먼저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왜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두 가지 이유,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생산자가 될 수 있는지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의 관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소비자예요. 여러분 중에 한 달 동안 하나도 소비 안 하고 사실 수 있는 분 있나요? 저도 소비자고 여러분들도 소비자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모두 생산자는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하는 무언가를 만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에게 돈을 지불하고 그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만약 우리가 천국 같은 곳에 살고 있다면 생산자가 될 필요는 없을 거예요. 아무 데서나 과일 따먹고 먹을 게 넘쳐나고 자원이 풍부하고, 하지만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잖아요. 언제나 생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생산을 할 수 없는 사람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산자가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를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소비자는 돈 쓸 일만 너무 많아요. 여러분이 생산자가 아닌 소비자로만 살고 있다면 돈을 쓸 일은 너무 많은데 벌 일은 적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생산자가 되어야 의존이 덜해져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의존이 좋지 않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관련 영상은 카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운전을 못해요. 그러면 항상 운전하는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되겠죠.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우리는 돈을 내고 운전을 하는 그 서비스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제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라면 항상 누군가 저에게 요리를 해줘야겠죠. 물론 분업화된 사회니까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걸 다른 사람한테 돈을 주고 해달라고 하면 되긴 해요. 그런데 만약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조금 너무 의존적이라는 생각이 들진 않으시나요? 저는 예전부터 자급자족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저의 항상 관심사는 어떻게 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거예요. 일단 1차적으로는 제 인생에 대한 관심이고, 그 다음은 이제 호기심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일만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기쁨을 느끼는 일을 많이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저는 자급자족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가게 됐어요. 만약 우리가 자급자족을 할 수 있다면 돈에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중요하죠. 옷, 그리고 먹는 거, 그리고 주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옷을 스스로 지어 입을 수 있고, 먹는 것도 스스로 재배해서 먹을 수 있고, 주도 이제 집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두려움을 가지고 살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사회에서는 언제나 아무리 이제 노력을 열심히 해도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자급자족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을까? 약간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제가 좋아하는 월든이라는 책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는 2년 동안 자급자족에 가까운 삶을 실험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생산자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저의 제안은 여러분이 소비하는 물건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옷, 화장품, 수건, 여기 주변에 있는데 의자, 기타, 여러 가지. 근데 이런 물건 중에 혹시 내가 직접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비누 같은 거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배워야 되겠지만. 아니면 옷도 내가 직접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싱 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뭔가 작물을 재배할 수도 있고요. 어떤 물건들은 너무 정교하고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서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물건들이 많죠.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물건들은 핸드메이드로 만들 수 있는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소비하는 서비스들을 잘 관찰해보는 거예요. 헬스장에서 트레이닝을 받거나 청소 서비스를 이제 받거나, 아니면 인테리어 해주는 거, 네일 아트 받는 거, 교육 받는 거, 요리하는 거 등등. 여러 가지 내가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혹시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콘텐츠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사람들이 만든 콘텐츠만 계속 소비하기보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소비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것도 생산자로의 변화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진짜 좋은 게,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튜브 채널을 되게 많이 봐요.
근데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를 할 때도 좀 태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재밌게 만들었네? 혹은 이 사람은 편집할 때 이런 기술을 썼네? 라는 거를 관찰하면서 보게 되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생이 되기 전까지 한 번도 생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 생산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블로그 책이 있어요. 이 블로그 책 앞에 명언에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세상을 생산자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대한 인식이 선명해진다 라는 MJ 드마코의 명언이 실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해요. 세상이 훨씬 더 명확하게 보여요. 저는 잘 알아야지 두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게 돌아가고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도 많고 막 너무 전문화되고 복잡하고 다각화된 뭐 그런 사회 같지만 그 와중에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무언가를 생산하기 시작하면서요. 생산자의 관점과 소비자의 관점은 분명히 달라요. 소비자의 관점만을 가진 사람들은요, 물건을 사거나 이용할 때도요, 딱 소비자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거든요. 이 물건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물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렸고 원가는 얼마나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그냥 물건만 사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그냥 누가 열심히 만든 창작물이나 이런 거를 그냥 평가하는 거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생산자의 관점은 달라요. 저와 남편은 둘 다 같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가 되게 많아요. 식당에 가서 밥을 먹더라도 가끔씩 그냥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 식당은 이런 서비스 잘 하네? 아니면 여기는 좀 뭐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수익 구조가 되지? 뭐 메인 수익 구조가 어디서 나오는 거지? 뭐 이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본다거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평생 생산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뭔가 이런 주도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사업을 하거나 뭔가 내가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봤을 때도 물어보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에어비앤비 사업을 하는 사람을 보면 저는 다 물어보거든요. 귀찮게 막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에어비앤비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했고 얼마나 됐고 시작하는데 뭐 어려움은 뭐가 있었는지 약간 이런 것들을 그냥 살짝 대화 속에서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이 전혀 없는 사람은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뭔가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삶을 살기에는 지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너무 어려운 관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그리고 생산자의 삶을 아직 살아보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한번 조금씩 생산을 스스로 해보는 그런 거를 한번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